고작 주공 아파트 당첨돼놓고 좋댄다. 요즘 애들이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는 거 몰라? 반지하를 전전하다 기적같이 주공 아파트에 당첨돼 기뻐하는 저희에게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3년 전 제 피 같은 전 재산 3억을 뜯어간 주제에 염치도 없이 아예 뻔뻔하게 쐐기까지 박아댔죠. 나 같으면 쪽팔려서 거긴 안 들어가겠다. 그 모욕적인 폭언에 피가 나도록 입술만 깨물고 있던 그 순간 평소 얌전하던 중학생 제 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형님에게 팩트를 꽂아버렸는데요. 이건 다 엄연히 큰엄마 때문인데 양심도 없으세요? 그 서늘한 한마디에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형님은 단번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영특한 제 딸은 뻔뻔한 형님에게 어떤 짜릿한 지옥을 선사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방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맨땅에 헤딩하듯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손에 쥔 것은 오직 도끼와 스케치북 하나뿐이었어요. 남들이 퇴근하고 화려한 저녁 시간을 즐길 때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모니터가 뚫어져라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죠. 피곤함에 코피가 쏟아져도면 위로 붉은 방울이 툭 떨어질 때면 찬물로 대충 세수하고 돌아와 다시 마우스를 잡으며 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 악바리 근성 덕분인지 콧대 높은 업계에서도 제 실력을 서서히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저는 번듯한 중견기업의 디자인팀 최고 책임자 자리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어요. 아일과 어린 딸의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 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워킹맘의 삶이었지만 저는 제 손끝에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는 제 직업과 커리어에 그 누구보다 강한 자부심을 품고 살았답니다. 이런 제 치열한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인데요. 남편과는 중요한 프로젝트 클라이언트와 담당 디자이너로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 앉았죠.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공간을 바라보는 남편의 날카로운 안목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저는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화려한 거칠애나 이름난 브랜드 로고보다는 실용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확고한 가치관이 저와 놀랍도록 일치했거든요. 우리는 연애 끝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결혼 후 남편은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테리어 시공 및 자재유통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일 처리와 정직한 성품 덕분에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는 서로의 본업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를 쌓아가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부부였어요. 물론 시댁이라는 낯선 울타리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주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오신 시부모님이셨지만 유독 장남인 아주버님에 대한 은근한 기대치와 애착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으셨거든요. 영리하고 야무지게 자기 앞가림을 해내는 둘째 아들인 제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대기업 만년과장 자리에 머물며 매사에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셨죠.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결혼 소식이 없어 시부모님의 애를 태우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정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처음 인사하러 온 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난 예비 형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친정 오빠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와 떵떵거리며 사는지 자랑하기 바빴고 저는 그 오만한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과 거리감을 느꼈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니 애써 웃으며 좋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부르며 자신만만하게 집들이를 열었어요. 형님이 자신의 부와 남다른 안목을 식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마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겹쳐 며칠 밤을 새우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저는 형님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의 손을 잡고 고급 조명주름으로 향했어요. 전문가의 안목을 총동원해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살려줄 고가의 디자이너 조명을 정성스럽게 골라 예쁜 상자에 담아 포장까지 완벽하게 마쳤죠. 조명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조수석에 올라탄 남편이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당신 요새 야근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형수님이 이 조명 보면 감각 있다고 엄청나게 좋아할 거야.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마주보며 활짝 웃어주었죠. 당연하지 하나뿐인 아주버님 집들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가족 예쁘게 잘 살아보자는 마음 담아서 고른 거니까 형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형님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어요. 넓지도 않은 평범한 아파트 거실 천장에는 호텔 로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하고 번쩍이는 금장 샹들리에가 천장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앤틱 가구들이 꽉 들어차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전문가인 저희 부부의 눈에는 그저 좁은 공간을 무시한 채 비싼 것만 때려 넣은 촌스러운 과시욕의 결정체로밖에 보이지 않아 남편과 저는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거운 조명 상자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자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형님이 콧방귀를 뀌며 상자 포장지를 북북 찢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을 확 구기며 조명을 상자 안에 대충 신경질적으로 던져 넣듯 밀어내며 뾰족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머 동서 이게 뭐야? 상자만 그럴싸하지 눈 씻고 찾아봐도 브랜드 로고 하나 안 박혀 있잖아. 나 이런 족보 없는 싸구려 물건은 우리 집에 안 들이는데 그냥 동선의 집에 가져가서 쓰지 그래.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고민해서 고른 정성을 단숨에 쓰레기 취급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솟아오르는 화를 억눌러야만 했죠.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형님의 아나무인 태도는 밥상머리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얄밉게 말을 이어갔거든요. 우리 친정 오빠들은 다들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 나와서 임원 달고 떵떵거리는데 동서는 그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를 대학 나와서 팀장 달았다며? 요즘은 회사들이 인재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나 팀장 명함 파주고 그러나 봐. 그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한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지만 형님의 날카로운 독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인테리어인지 디자인인지 그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로 그림 몇 장 끄적거리는 거 아니야? 여자가 밖에서 푼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쏘다니는 거 그거 흉이야. 서방님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고 있는 거야? 제 평생의 노력과 자부심을 단숨에 짓밟는 폭언에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노총각 첫째를 해치워준 것과
형님이 품에 안겨준 두툼한 돈봉투,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명품 스카프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신 어머님이 목에 스카프를 이리저리 둘러보시며 형님을 향해 박수를 치듯 호응하셨거든요. 아유, 우리 큰애기가 틀린 말 하나 안 하네. 지수, 너도 맨날 일한답시고 바깥으로 나돌지 말고 네 형님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여자가 집안 건사하는 게 최고지. 믿었던 어머님마저 저를 철저히 깎아내리자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허벅지 밑으로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완전히 기선 제압했다고 생각한 형님은 한술 더 떠 남편을 빤히 바라보며 턱을 치켜들고 아주 당당하게 선을 넘는 요구를 던졌죠. 서방님, 요새 그 인테리어 사업인가 뭔가 잘 나간다면서요? 우리 남편 만년 과장 달고 찌질하게 사는 거 알잖아. 서방님 회사에 자리 하나 남는 거 우리 남편 좀 앉혀줘.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곤혹스러움에 얼굴이 굳어버린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억울함과 모욕감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이 지옥 같은 식탁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형님과의 지독한 악연을 직감하며 그저 피가 나도록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답니다. 그 숨막히던 집들이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그만큼의 달콤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소는 특유의 성실함과 완벽한 시공 능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의뢰가 밀려들어 대박을 터뜨렸죠. 저 역시 굵직한 상업 공간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내며 이름만 대면 아는 전문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현장 먼지를 뒤집었으며 치열하게 일한 대가로 통장의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저희는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만의 부를 축적해 나갔어요.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부부의 윤택해진 얼굴과 여유로운 태도를 바라보는 형님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자격지심과 시퍼런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하교길에 우리 예린이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하필 그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형님이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놀라 뛰어들어 예린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사색이 되어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예린이는 무릎에 살짝 찰과상만 입은 가벼운 상태였지만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형님은 과장되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형님이 오른쪽 팔에 두꺼운 깁스를 칭칭 감고 나타나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죠. 동서, 내가 차에 치일 뻔한 예린이 살리려고 맨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졌어. 내 덕에 우리 조카 살았으니 망정이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사실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가 이미 멈춰선 상태에서 예린이가 놀라 주저앉은 아주 경미한 사고였지만 당장 아이가 다칠 뻔했다는 놀란 가슴에 저는 형님의 그 과장된 무용담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몸을 던져 내 딸을 살려주었다는 그 엄청난 부채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짐으로 자리 잡았고 형님은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그날의 사고를 안주거리 삼아 생명의 은인 행세를 하며 저를 교묘하게 압박했거든요. 그 무렵 형님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돌려막기 중이던 엄청난 카드빚을 한 번에 청산하기 위해
위험한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정 오빠가 여의도 금융권 찌라시로 빼돌린 엄청난 고급 VIP 정보라며 검증되지 않은 코인과 사모펀드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초심자의 행운으로 아주 잠깐 푼돈을 만져본 형님은 이성을 잃고 눈이 완전히 뒤집혀 아주버님 몰래 살고 있던 아파트 담보대출을 최대로 끌어받는 것도 모자라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의 돈까지 무리하게 빌려다 위험천만한 펀드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붉은색 상승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형님이 투자한 펀드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수익은커녕 수억 원의 원금까지 공중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죠. 늘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제 학벌과 직업을 깎아내리며 깔아뭉개던 그 콧대 높던 형님은 짙은 화장도 모두 지워진 채 핏기 하나 없는 초췌하고 엉망진창인 몰골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형님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평소에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기 시작했죠. 동서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동서 아니면 나 오늘 당장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해. 그이가 이 사실 알면 나 당장 이혼당하고 쫓겨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동선에 돈 잘 버니까 3억만 당장 융통해줘 제발. 아무리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일해 돈을 모았다 한들 3억이라는 거금은 저희가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던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도끼가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묵혀두었던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형님은 제 손목을 뼈가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고는 얼굴을 들이밀며 뱀처럼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서 같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때 도로 한복판에서 우리 예린이 살리려고 내 몸 하나 안 사리고 덤프트럭 앞으로 뛰어든 거 잊었어? 그때 내가 예린이 구하느라 팔 부러져서 병원비 엄청나게 깨졌는데도 동서한테 돈 한 푼 달라고 청구도 안 했어. 나 팔 이렇게 망가진 거 평생 후유증 남는다는데도 우리 예린이만 무사하면 됐다고 다 감당했잖아. 근데 동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경미했던 사고를 핑계 삼아 죄책감을 찌르는 형님의 뻔뻔한 가스라이팅에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치가 떨렸지만 엄마로서 내 아이를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제 이성을 지독하게 올감했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치려 하자 형님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뒤지더니 구겨진 가짜 유서 한 장과 알약이 가득 든 수면제 통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거칠게 내리쳤어요. 동서나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 무서운 놈들이 우리 집 주소도 다 알고 심지어 우리 준영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갈 거래. 나야 이 약 다 털어먹고 콱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 그 불쌍하고 어린 것이 험악한 빚쟁이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짓밟히는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오늘 밤 우리 준영이 데리고 같이 죽어버릴 거야. 형님이 핏발선 눈으로 약통을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형님이 아무리 밉고 독하게 굴어도 조카 준영이만큼은 인사성도 바르고 착해서 제가 평소에 무척 예뻐하며 챙겼거든요.
형님은 제가 조카를 끔찍이 아낀다는 그 약한 고리를 너무도 정확하고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형님이 제 발등에 입을 맞출 듯 처절하게 애원했어요. 나 죽고 나면 동서가 우리 준영이 키워줄 거야. 아니면 그 차디찬 고아원 바닥에 내던져지게 둘 거야. 동서 그렇게 냉혈한 아니잖아. 나 미운 거 알아. 나 죽어 마땅한 년 맞아. 근데 우리 아들은 아무 죄 없잖아. 불쌍한 조카 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나 살려주면 평생 동서한테 무릎 꿇고 살게. 제발 부탁이야. 눈앞에서 조카와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며 수면제통을 바닥에 흩뿌리는 형님의 광기 어린 연기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만약 내가 지금 이 돈을 안 빌려줘서 정말 예쁜 조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평생 그 지옥 같은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끔찍한 공포가 제 온몸을 지배했죠. 게다가 형님은 미리 짜맞추기라도 한 듯 친정 오빠와 통화하는 척 연기를 펼치며 곧 엄청난 수익이 터질 사업이 있으니 한 달 안에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갚아주겠다는 서류까지 제 눈앞에 들이밀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는 안방에서 저는 남편과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괴로운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아무리 형수님이 미워도 형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준영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은 자기 핏줄인 형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저 역시 뱀 같은 형님의 거짓 눈물과 조카를 앞세운 잔인한 협박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뼈 빠지게 모아둔 적금 통장들을 모조리 해지하고 제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아 영혼까지 끌어모은 3억 원을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형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자 눈물로 종노릇까지 하겠다 맹세한 형님이 설마 우리를 배신하겠냐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벼랑 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던 형님은 사채 빚을 모두 털어내자마자 언제 무릎을 꿇었냐는 듯 다시 기고만장한 본래의 오만한 모습으로 돌아가 저를 철저하게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꺼내면 형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형님이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어머, 동서 지금 나한테 독촉하는 거야? 가족끼리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빡빡하게 구내.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왜 이리 사람을 들들 볶아? 동서 속물인 건 알았지만 진짜 정 떨어지게 왜 이래?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피 같은 돈 3억을 빌려가 놓고는 그 돈으로 자기 아들 미국 유학 보낼 준비를 한답시고 강남의 비싼 유학원을 들락거리며 SNS에 화려한 브런치 사진을 올리는 기행을 벌였죠. 제가 기가 막혀 따져 묻자 형님은 콧방귀를 뀌며 망언을 내뱉었어요. 내가 어디 도망가기라도 해.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형님이 힘들다 하면 먼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꼭 나를 무릎까지 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어? 게다가 형님은 자신이 무리하게 투자하다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저에게 철저히 입막음을 강요하며 시댁 모임 때마다 교묘하게 제 속을 긁어대며 괴롭혔습니다. 제가 도와준 은혜를 이런 끔찍한 배신과 조롱으로 되돌려주는 형님의 추악한 본색을 마주하며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고 그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후회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곡에 불과했답니다. 이내 몰아친 그 폭풍 앞에 저희 부부의 삶을 지탱하던 든든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정말이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영원히 호황을 누릴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러운 얼음장 같은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 폭등은 남편의 인테리어 사무소에 피할 수 없는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수입산 고급 목재부터 벽지 마감재 페인트 철물 하나까지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바람에 공사를 수주하고 현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무서운 속도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던 남편의 넓은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푹 꺼지듯 축 처졌고 늦은 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거친 얼굴에는 깊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남편이 몇 년 동안이나 자기 가족처럼 굳게 믿고 의지하며 거래를 이어오던 가장 큰 규모의 자재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고의 부도를 내고 대표가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막대한 미수금은 그동안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어요. 당장 이번 달 결제해야 할 밀린 자재 대금과 믿고 따라준 직원들, 월급은커녕 사무실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사면초가의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린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깡소주를 들이켰고 저는 그런 남편의 굽은 등을 뒤에서 끌어안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남몰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쳐야만 했죠. 당장 우리 세 식구가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형님뿐이었어요. 3년 전 형님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한강물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겠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매달렸을 때 제가 적금을 깨고 퇴직금까지 털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빌려주었던 그 피 같은 돈 3억 원이 제발 우리 가족을 수렁에서 건져낼 동아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저는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모두 시궁창 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숨을 헐떡이며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형님, 저 지수예요. 우리 그이 회사가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믿었던 거래처가 고의로 부도를 내서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밀린 자재 대금 막을 돈도 없어서 우리 세 식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형님 3년 전에 빌려가신 3억 중에서 당장 급한 불 끄고 우리 가족 살릴 수 있게 5천만 원만이라도, 아니 단돈 3천만 원만이라도 제발 먼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무릎 꿇고 형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발 저희 가족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는 제가 3년 전 그 늦은 밤 거실 바닥에서 들었던 그 처절하고 비굴했던 짐승 같은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한없이 차갑고 뱀처럼 서늘했어요. 형님은 콧방귀를 탁 끼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피가 마르는 제 간절한 애원을 단칼에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지금 친정 쪽 사업이 갑자기 꼬이는 바람에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나더러 갑자기 생돈을 어떻게 만들라고 그래.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
가족끼리 서방님 사업 좀 망했다고 형님한테 빚쟁이처럼 독촉하며 이러는 거 진짜 너무하네. 나 머리 아프니까 끊어. 일방적으로 매몰차게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제 억장을 진정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바로 다음 주말 형님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라온 단 한 장의 끔찍한 사진이었죠. 돈 한 푼 없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형님이 백화점 명품관 VIP 라운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참담한 배신감에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어 시뻘건 피를 내고 말았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뻔뻔하게 뺏어간 내 피 같은 돈으로 자기 허영심을 가득 채우는 저 소시오패스 같은 악마의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게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제 가슴을 두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또 내리쳤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피할 수 없는 이 잔인한 현실의 늪을 처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애지중지 쓸고 닦으며 가꾸어온 따뜻하고 예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한참 낮은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금매로 넘기고 무섭게 덩치를 키우며 숨통을 조여오는 빚쟁이들의 빚을 모조리 청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이 전부였죠. 그 알량하고 초라한 돈으로 저희 세 식구가 매서운 바람을 피하고 몸을 뉘을 수 있는 곳은 가파른 언덕길을 숨 가쁘게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비좁은 반지하 방뿐이었어요. 한낮에도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무거운 녹슨 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날카롭게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축축한 습기가 저희 가족을 가장 먼저 잔인하게 반겼어요. 거실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비좁은 공간의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흉측하게 피어올라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어른 손바닥만한 좁은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커먼 발목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만이 겨우 보일 뿐이었죠.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낡은 하수구가 역류해 똥물이 방바닥으로 스며들어 오고 밤마다 술에 취한 취객들이 창문 앞에 오줌을 갈기며 침을 뱉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하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반지하 생활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저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 처참한 생지옥 속에서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고 저를 매일 밤소리 없이 울게 만든 것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예쁜 딸 예린이의 듬직한 모습이었어요. 한창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할 그 어린 나이임에도 영특하고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우리 예린이는 부모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는 속 깊은 아이였거든요. 다니던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부모에게 말도 없이 자기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고는 비가 새는 축축한 반지하 방구석에 작은 접이식 밥상을 펴놓고 홀로 교과서를 파고들며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눅눅한 이불을 덮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혹여나 엄마 아빠가 속상해할까봐 단 한 번도 춥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투정조차 부리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퇴근한 제 뭉친 어깨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러주는 예린이를 볼 때면 저는 방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무능함을 원망해야만 했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훌륭한 딸아이의 그 눈물겨운 희생 앞에
어미인 제가 나약하게 무너져 내릴 여유 따위는 단 1초도 없었어요. 저는 낮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도면을 치고 남들이 꺼리는 벅찬 프로젝트까지 도맡아 진행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퇴근 후에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촌스러운 유니폼을 갈아입고 밤샘 알바를 억척스럽게 해냈습니다. 뼈가 시리게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수십 번씩 나르고 술 취한 진상 손님들의 모욕적인 욕설과 시비를 비굴한 웃음으로 받아내며 편의점 바닥을 닦고 또 닦았죠. 밤을 꼬박 새우고 퉁퉁 부어 감각조차 없는 두 다리를 이끌고 다시 디자인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코피가 쏟아져 새하얀 블라우스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때면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거칠게 비벼 씻어내며 더욱 도끼를 품고 이를 갈았어요. 내 금쪽 같은 딸을 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꺼내겠다는 그 처절하고 독한 일념 하나만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제 만신창이 육신을 지탱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원동력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피눈물을 삼키며 짐승처럼 버텨내고 있을 무렵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의 가족 모임 날이 지옥의 사자처럼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밴 옷을 입고 반지하에 사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너무나 창피했던 저는 그나마 가장 깨끗한 옷매무새를 애써 단정하게 고쳐 입고 페브리즈를 온몸에 들이붓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식탁 상석에 여왕처럼 자리 잡고 앉아 과일을 깎아먹고 있던 형님이 현관에 선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과일 포크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거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들갑을 떨며 끔찍한 독서를 내뿜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시궁창 같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야? 나 진짜 코가 썩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서방님 인테리어 사업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이사 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진짜로 반지하에 사람이 살아? 비 오면 거기 하수구 넘쳐서 완전 똥물 바다 되는 거 아니야? 그 구역질 나는 냄새나는 데서 벌레들이랑 같이 자는 거야?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서 저를 대놓고 냄새나는 벌레 취급하며 짓밟고 면박을 주는 형님의 도끼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분노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한 수치심의 치아가 부서져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 차가운 손을 남편이 아주 따뜻하게 덮어 잡았어요. 저를 향해 애써 엮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상처받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마. 형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마. 내가 내 뼈를 갈아서라도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예린이랑 당신 다시 맑은 햇빛 쏟아지는 곳으로 데려갈게. 내가 목숨 걸고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지옥 같았던 시댁 모임을 간신히 버텨내고 도망치듯 돌아온 좁고 캄캄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남편과 저는 차가운 장판 위에 나란히 누워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틈틈이 현장 일용직으로 뛰며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자존심을 모두 버린 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너덜너덜해진 청약 통장을 꺼내어 제 가슴에 터질 듯이 꽉 품었습니다. 이 눅눅하고 숨막히는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우리 가족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찬란한 희망은
바로 오랫동안 붓고 지켜온 이 청약 통장 하나뿐이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철저히 등지고 믿었던 핏줄이 등에 잔인하게 비수를 꽂았지만 저희 세 식구는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굳게 의지하며 이 지독하고 잔인한 어둠의 터널 끝을 향해 이 악물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언젠가 기필코 저 오만하고 간악한 악마 같은 형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릴 그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의 날을 시퍼런 칼을 갈 듯 묵묵히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고 축축했던 반지하 생활이 어느덧 3년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드디어 끝자락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곰팡이와 매일 전쟁을 치르며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버텨내던 제 삶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하고 희망찬 볕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인 투박한 손으로 밑바닥 공사 현장 잡부일부터 다시 억척스럽게 시작하더니 특유의 꼼꼼한 마감 실력과 거짓없는 성실함을 무기로 떠나갔던 거래처,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되돌려 놓는데 성공했어요. 덕분에 벼랑 끝으로 처참하게 내몰렸던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며 밀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작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비록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커먼 발목만 보이고 장마철마다 역겨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눅눅한 지하방에서 우리 세 식구가 비좁게 살을 부대끼며 지내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형님이 가짜 유서와 약병을 흔들며 눈물로 호소에 빌려갔던 피 같은 우리 전 재산 3억 원은 여전히 10원 한 장 돌아오지 않은 채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지독한 억울함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랗고 딱딱한 돌덩이 같은 응어리로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시아버님의 칠순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하다는 고급 한정식 식당에 모이게 되었어요. 특별하고 경사스러운 날인 만큼 저희 부부도 없는 살림을 쪼개어 정성껏 용돈 봉투를 두툼하게 준비하고 옷장에 있는 옷 중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빳빳하게 다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하지만 무거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지옥 같은 서늘한 공기가 저희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오늘도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옷과 가방으로 요란하게 치장하고 식탁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저희 세 식구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끝을 잔뜩 찡그리더니 손사래를 치며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한껏 높여 식당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어머 식당 들어오기 전에 탈취제라도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넉넉하게 뿌리고 오지 그랬어. 아버님 칠순 생신이라 이렇게 비싸고 좋은 밥 먹으러 모였는데 그 퀴퀴한 냄새 때문에 입맛이 다 떨어져서 밥이 넘어가겠어? 서방님은 아직도 그 먼지 구덩이 노가다 현장 뛰어다닌다며 대체 언제쯤 그 지긋지긋한 굴 속에서 빠져나올래? 진짜 사람 창피해서 원. 그 모욕적이고 비수 같은 말에 저는 수저를 쥐려던 손을 바들바들 떨며 핏기가 하얗게 가시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시부모님 앞이라 차마 소리내어 따지고 들지 못하고 애써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고개를 푹 숙인 채 호흡을 가다듬었죠. 남편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핏대가 선채 주먹을 꽉 쥐고 허공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희 부부가 분노를 삼키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자신이 완전히 기선을 제압했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아들 준영이가 이번 방학에 다녀온 엄청나게 비싼 원어민 영어 캠프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으며 저희 딸 예린이를 은근슬쩍 깎아내리고 짓밟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준영이는 이번에 원어민들만 있는 비싼 캠프 다녀와서 영어 발음이 얼마나 굴러가는지 몰라. 아주 원어민이 따로 없다니까. 예린이는 학원도 다 끊고 교과서만 본다며 애가 한창 배울 나이에 참 불쌍해서 어쩌니? 부모가 가난한 게 죄지 뭐. 쯧쯧 동서도 애 생각해서라도 밤에 잠 좀 덜 자고 돈 좀 더 벌지 그래. 바로 그 폭풍 전야 같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제 핸드백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핸드폰이 아주 요란하고 다급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징징거리는 무거운 진동 소리가 식탁 밑을 강하게 울리자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했죠. 화면을 들여다보던 제 눈이 순간적으로 커다랗게 커졌고 핸드폰을 쥐고 있는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화면 정중앙에 아주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약 관련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저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지 눈을 강하게 비비고 다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죠.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망막에 불도장처럼 뜨겁고 선명하게 찍히며 뇌리로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굶어가면서도 결코 해지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악착같이 지켜냈던 그 청약 통장이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찬란하고 눈부신 기적을 선물한 거예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은 남편의 굵고 거친 팔뚝을 뼈가 으스러져라 꽉 움켜쥐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붉은 눈으로 액정 화면을 남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이내 턱이 덜덜 떨리며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여보, 이거 진짜야? 진짜로 우리 당첨된 거야? 잘못 온 거 아니지?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응 여보, 진짜야. 우리 당첨됐어. 우리 가족 이제 그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나갈 수 있어. 우리도 드디어 따뜻한 햇빛 쏟아지는 새 집에서 살 수 있어. 남편은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꽉 감싸주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은 식당 한가운데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저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남편의 넓고 따뜻한 등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지난 3년 동안 가슴 속에 피눈물로 맺혀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모두 토해내듯 목 놓아 통곡했죠.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앉아있던 식구들을 향해 예린이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떨리는 제 핸드폰 화면을 번쩍 들어 올려 식구들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여주며 외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주공 아파트 새집 청약 당첨됐대요. 우리 이제 이사가요. 곰팡이 없는 새 아파트로요. 그 벅차고 기적 같은 소식에 굳어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며 환희로 가득 찼어요. 두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숟가락을 내팽개치고 박수를 치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셨죠. 시어머니가 제 거칠어진 두 손을 아주 따뜻하게 꽉 감싸주며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어요. 세상에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희 부부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밤낮 없이 고생하더니
드디어 하늘이 너희를 도왔구나. 진짜 축하한다, 내 장한 새끼들. 시아버지 역시 평소에 엄격하고 무뚝뚝하던 모습을 완전히 버리시고 성큼성큼 다가와 남편과 제 어깨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으며 굵직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반지하 3년 만에 드디어 너희도 맑은 햇빛 쨍쨍하게 보고 살겠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비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미안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살아라. 진짜 장하다, 내 아들.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리 지수야. 식당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이자 축제의 현장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렸고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강하게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어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반지하 생활, 곰팡이 냄새, 편의점 야간 알바, 공사 현장의 매캐한 시멘타 먼지, 그리고 3억이라는 거대한 배신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절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봄눈 녹듯 사르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황홀하고 짜릿한 기분이었거든요. 비록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버님과 형님의 표정이 얼마나 흉측하게 일그러졌는지 당장 눈을 돌려 확인할 겨를조차 없었지만 오직 우리 세 식구의 뜨거운 체온과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따뜻한 축복만이 온몸을 포근하게 휘감으며 그 어떤 최고급 만찬보다도 배부르고 행복한 폭풍 전야의 뜨거운 저녁 만찬이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환희에 젖어있던 그 벅차고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누군가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양동이째로 확 끼얹은 듯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식당 안을 가득 채우며 훈훈하게 피어오르던 따뜻한 온기를 단숨에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맞은편 상석에 아주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던 형님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거든요. 형님은 쥐고 있던 수저를 대리석 식탁 위로 아주 신경질적으로 탁 소리나게 내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훈훈하게 달아오르던 축제 같은 분위기에 아주 악의적이고 차디찬 찬물을 대놓고 끼얹으며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죠. 형님이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는 짙게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달싹이며 특유의 그 뾰족하고 날선 쇳소리로 식당 안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찢어놓았어요. 어머 주공 아파트? 세상에 난 또 무슨 강남의 으리으리한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라도 당첨된 줄 알고 심장이 다 떨어질 뻔했네. 동서 고작 그 주공 아파트 하나 당첨된 게 무슨 수십억짜리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꼴자납게 유난을 떨 일이야? 동서 너무 그렇게 푼수처럼 좋아하지 마. 요즘 뉴스도 안 봤나 봐. 어린애들 사이에서 휴먼시아 거지니 주공 거지니 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편 가르고 사람 무시하는지 몰라. 주공 아파트라는 그 빈티나는 글자 하나 달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조카는 학교에서 가난한 집애라고 대놓고 낙인 찍혀서 평생 왕따 당하는 거야. 난 창피해서라도 그런 임대 아파트 당첨되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포기하고 말 텐데 참 동서도 어지간히 뻔뻔하고 속도 없다. 나 같으면 우리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라도 주공 들어갈 바에 그냥 사채 빚을 내서라도 고급 브랜드 아파트 월세로 당당하게 살 텐데. 그 지독하고 모욕적인 폭언에 제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지만 형님의 붉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독 같은 가시 돋친 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제 곁에서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던 남편을 향해 맹렬하게 쏟아졌어요. 형님은 굳은 살이 잔뜩 박여 거칠어진 남편의 두 손과 낡고해진 셔츠 소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혀를 끌짝끌짝 찼거든요. 게다가 서방님은 명색이 인테리어 전문가가 매일 남의 집은 번지르르하게 고쳐주러 다니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는 자기 집은 고작 그 싸구려 주공 아파트라니. 업계 사람들이 그 소식 들으면 배꼽을 잡고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겠다. 서방님 요새 인테리어 사업 다시 일어선다고 떵떵거리더니 겨우 주공 아파트 들어갈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 흘려온 피땀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형님의 간악한 만행에 남편의 굵은 턱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목에 시퍼런 핏대가 솟아올랐어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면서도 형님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즐기듯 눈을 번뜩이며 이번에는 제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우리 딸 예린이를 향해 상체를 쑥 내밀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마음씨 넓은 어른인 척 가증스러운 동정 코스프레를 하며 이제 겨우 사춘기를 지나는 어린 조카의 자존심과 여린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사정없이 푹푹 쑤셔박기 시작했죠. 우리 예쁜 조카 예린아, 너 그동안 그 냄새나는 반지하 살면서 친구들 집에 데려오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하느라 엄청 창피했지. 근데 이제 주공 아파트 가서 주공 거지라고 놀림당하면 그땐 또 창피해서 어떡하니? 큰엄마가 우리 불쌍한 조카 앞날을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져. 넌 학교에서 전교 1등 놓치지 않고 공부도 잘한다는데 그런 수준 떨어지고 못 사는 동네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 차라리 이참에 짐 싸서 큰엄마 집으로 들어올래? 그 도를 넘는 미친 소리에 옆에서 굳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다급하게 손을 뻗어 형님의 화려한 실크 옷소매를 강하게 잡아 끌며 만류하셨어요. 야, 너 방금 그 말이 너무 심하다. 어린애한테 그게 할 소리니? 애들 3년 동안 빚 갚느라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볕 들고 숨통 트인다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넌 윗사람이 돼서 왜 그렇게 못된 심보로 애들 가슴에 대못을 받니? 당장 그 방정 맞은 입 다물지 못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고급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음에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시어머니의 늙고 주름진 손을 아주 신경질적이고 불쾌하다는 듯 팍 뿌리치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식탁을 거칠게 박차고 일어나 형님의 그 뻔뻔하고 악독한 얼굴에 마시고 있던 뜨거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짐승 같은 충동이 화산처럼 끌어올랐지만 오늘이 시아버님의 칠순 잔치라는 그 무겁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제 온몸을 무거운 쇠사슬처럼 꽁꽁 묶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생신 잔칫날에 며느리들끼리 엉겨붙어 머리채를 잡고 천박하게 싸우는 끔찍한 꼴을 어른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제 허벅지를 손톱으로 강하게 꼬집어가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식탁 아래로 우겨 넣어 감춘 채 그저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을 억지로 지킬 수밖에 없었죠.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자 형님은 자신이 이 기싸움에서 저를 완벽하게 짓밟고 승리했다고 단단히 착각했는지 눈가에 희열을 띠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아예 목청을 한껏 높여 식당 방문 바깥 복도까지 다 들리도록 아나무인으로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뭐 없는 소리 지어내서 틀린 말 했어요? 다 우리 핏줄인 조카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잘 크라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조언을 굳이 총대 메고 해주는 건데 왜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난리세요? 애들 키우는데 주변 환경이랑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동서는 내가 이렇게 뼈 때리는 말로 현실 알려주면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의 표정이 그게 뭐야? 아주 사람 무안하고 기분 나쁘게. 바로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숨겨둔 제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땀이 밴 따뜻하고 작은 손이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꽉 움켜쥐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그동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어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중학생 딸 예린이가 저를 안심시키듯 제 손등을 일정한 박자로 토닥이고 있었죠. 그 순간 예린이가 들고 있던 쇠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이의 매서운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맹수의 그것과 완벽하게 같아서 시끄럽던 식탁 위에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정적이 흐르며 숨을 쉴 수조차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룸을 꽉 채웠어요. 그 한 번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파차름이 쉴 새 없이 독서를 뿜어대던 형님의 시끄러운 입을 순식간에 틀어막았고 펄펄 끓어오르며 요동치던 식당 안의 공기는 숨 막히는 정적으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예린이는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는 사냥감을 포착한 한 마리의 매서운 맹수처럼 앞자리에 앉은 큰엄마의 두 눈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엄마. 그 어린 조카의 예사롭지 않은 무서운 기세에 순간적으로 어깨를 흠칫 떨며 움찔하던 형님은 이내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하며 입꼬리를 비죽거리고 조롱하듯 맞받아쳤죠. 너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큰엄마 말이 다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해서 감동받아 그러지? 그치? 하지만 형님의 그 비열하고 떨리는 비웃음에도 예린이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단 1mm도 엇나가지 않은 채 오직 형님의 목덜미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겨누고 있었어요. 3년 전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감히 우리 엄마를 비웃고 아빠를 깎아내리는 꼴을 단 1초도 더는 보지 않겠다는 듯 예린이의 두 주먹은 식탁 위에서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쥐어져 있었고 그 폭풍 전야의 무겁고 무서운 고요함 속에서 저희 가족의 그동안의 서름과 한을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짜릿하고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예린이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엄마 방금 저희 가족한테 하신 그 무례한 말씀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당돌하고 거침없는 발언에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옆에 앉아 있던 저와 남편까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어른들 앞에서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던 예린이가 이토록 차갑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예린이의 다음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형님은 콧방귀를 탁 끼며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 팔짱을 꽉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예린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음 한마디는 그 여유롭던 형님의 가면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예린이가 형님의 화려한 명품 목걸이를 똑바로 가리키며 팩트 폭격을 맹렬하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주공 아파트가 수준이 낮다고 휴먼시아 거지라고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으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한테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가져간 그 피 같은 3억 뻔뻔하게 떼먹고 안 갚으신 큰엄마 수준은요? 그 엄청난 폭로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마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의 봉인이 완벽하게 뜯겨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들끼리의 단순한 기싸움인 줄만 알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세 사람의 고개가 마치 기계 부품처럼 동시에 휙 돌아가며 식탁 상석에 앉아 있는 형님을 경악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하게 날뛰던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팔짱을 끼고 있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요동치기 시작했죠. 형님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예린이는 형님이 헛소리를 짓거릴 틈조차 단 1초도 허락하지 않고 그동안 반지하에서 겪었던 뼈저린 고통의 시간들을 피 토하듯 쏟아내며 형님의 숨통을 더욱 거세게 조여갔어요. 우리 아빠가 뼈 빠지게 일군 회사 부도 위기 맞아서 피눈물 흘릴 때 큰엄마가 가져간 그 3억 중에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제때 갚아주셨으면 우리 가족 그 냄새나는 끔찍한 반지하로 쫓겨나지 않았어요. 저 비 오면 똥물 역류하고 벽마다 시커먼 곰팡이 피어오르는 그 축축한 방바닥에서 3년 내내 썩은 냄새 맡아가며 도끼 품고 공부했어요. 큰엄마가 우리 가족한테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기나 해요? 형님의 숨소리가 턱 밑까지 거칠어지며 커다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이리저리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예린이는 양심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형님의 그 뻔뻔한 가슴팍에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를 자비 없이 사정없이 꽂아 넣었어요. 남의 가족 피눈물 흘리게 만든 그 더러운 돈으로 자기 아들은 강남에 비싼 유학원 보내고 온몸에는 꼴사나운 명품 휘감고 다니면서 정작 자기 목숨 살려준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이제 겨우 주공아파트 당첨돼서 숨 좀 돌리려는 사람들한테 수준 운운하면서 비웃으세요? 큰엄마는 뱃속에 양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세요? 아니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 매섭고 뼈를 때리는 일갈에 형님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궁색하고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예린아,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큰엄마가 언제 그 돈을 안 갚는다고 배를 째기라도 했니? 우리 친정 사업에 돈이 묶이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꼬여서 아주 잠시 빌린 거지. 나도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돌려주려고 밤낮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어. 하지만 그 얄팍하고 구역질 나는 거짓말은 영특한 예린이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예린이는 형님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턱을 치켜들고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형님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놓을 결정적인 쐐기포를 거침없이 날렸거든요. 남의 전 재산을 뺏어가 놓고 3년 동안 10원 한 장 안 갚은 게 잠시 빌린 거예요? 큰엄마가 그 돈 안 갚아서 저희 엄마가 밤에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뛰면서 코피 쏟고 쓰러지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요. 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남의 등에 칼 꽂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요. 그 순간 예린이의 모든 폭로를 입을 떡 벌린 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의 얼굴이 시뻘건 화라산처럼 무겁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밥공기와 국그릇이 공중으로 튀어오를 만큼 엄청난 힘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며 형님을 향해 호랑이 같은 불호령을 쏟아내셨어요. 네가 정령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그따위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어.
자기 시동생 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놓고 감히 내 눈앞에서 뻔뻔하게 조카한테 주공 아파트 거지라고 비아냥거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밥을 처먹을 자격이 있어? 평소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던 시아버님의 그 무시무시한 분노 폭발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늘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고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형님은 그 엄청난 호통과 조카의 완벽한 팩트 폭격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려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처박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만 했어요. 자기 아내가 뒤에서 그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아주버님은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에 충격을 받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죠. 하지만 예린이의 완벽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린이는 의자 밑에 두었던 자기 책가방을 지퍼가 찢어질 듯 거칠게 열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어 식탁 한가운데로 아주 보란듯이 툭 던져 넣었어요. 예린이가 파일의 첫 장을 탁 펼치며 식구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이거 지난 3년 전 엄마 통장에서 큰엄마 계좌로 들어간 3억 2천 내역이랑 큰엄마가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할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그 만말이랑 망언들. 제가 밤새워가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정파괴범 실체 보고서예요. 이거 프린트하느라 제 용돈 다 썼네요. 그 서늘하고 살벌한 단어 선택에 형님은 기겁을 하며 파일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지만 예린이가 한 발 앞서 파일을 획 거두어들이며 형님의 얼굴에 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차갑게 경고했어요. 큰엄마 당장 다음 주까지 우리 엄마 돈 3억에 3년치 이자까지 쳐서 정확하게 안 갚으시면 저 이거 수백 장 복사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준영이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쫙 뿌려버릴 거예요. 준영이 친구들이 자기 엄마가 동서돈 3억 떼먹고 명품 사는 사기꾼이라는 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큰엄마 저희 집 주공 아파트 수준 걱정하실 시간에 당장 바닥에 처박힌 큰엄마 인격 수준이나 걱정하시고 제발 창피한 줄 아세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3년 동안 가슴속에 시커먼 숫덩이처럼 억눌러왔던 제 억울함과 한을 우리 중딩 딸 예린이가 어른들 앞에서 아주 무참하고 통쾌하게 짓밟아 터뜨려주는 그 경이롭고 짜릿한 순간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남편의 거친 손을 꽉 움켜쥐고 드디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가동안의 모든 서름을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었답니다. 평생을 대쪽같이 올곧게 살아오신 시아버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신 채로 대리석 식탁을 쾅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시아버님이 형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시며 호랑이처럼 포효하셨습니다. 천하의 몹쓸 도둑년 같으니라고. 당장 내일 은행문 열자마자 너네 살고 있는 그 집 담보로 대출을 최대로 끌어다 받든 집 팔아버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확히 일주일 안에 원금 3억은 물론이고 3년치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지수 통장에 당장 입금시켜. 내가 정해준 기한 안에 단 1원이라도 모자라게 갚는다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발해서 철창 신세를 지게 만들 테니 그런 줄 알아. 그제야 아주버님은 짐승처럼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털을 마구 쥐어뜯었어요. 평소 우유부단하고 아내의 드센 기세에 속절없이 눌려 살던 만년과장 아주버님이었지만 자기 친동생네 가족을 냄새나는 반지하 사지로 잔인하게 몰아넣고
그 피눈물 묻은 3억이라는 돈으로 자기 아내라는 작자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허세를 부렸다는 그 구역질 나는 사실 앞에 결국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의성의 끈이 완벽하게 툭 끊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은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는 당장이라도 형님의 목을 조르듯이 거칠게 달려들어 형님의 어깨를 강하게 쥐고 미친 듯이 흔들며 짐승처럼 악을 썼어요. 너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랑은 단 1초도 한 공간에서 같이 못 살아.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서류 챙겨서 법원으로 튀어와. 넌 오늘부로 끝이니까 당장 이혼해. 아주버님은 분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형님을 식당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고는 곧바로 저와 남편이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하며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매로 던져서라도 단일원도 빠짐없이 모조리 갚아주겠다고 목 놓아 우는 아주버님의 그 거친 등을 보며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처박혀 헝클어진 머리를 산발한 형님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그 더러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도끼 서린 눈을 부릅뜨며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고 표독스럽게 소리쳤어요. 미쳤어?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리고 그 집은 명백하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인데 내가 왜 그 집을 팔아서 저것들 돈을 갚아줘? 절대 못 팔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단 한 푼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아주 마음대로 해봐. 형님의 그 인간이기를 완벽하게 포기한 듯한 추악한 발악에 아주버님은 아주 서늘하고 냉정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고도 잔인한 최후 통첩을 묵직하게 날렸어요. 재산 분할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짓거리지 마. 유책 배우자인 네가 맨몸으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내 동생한테 사기친 죄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처박혀서 평생 콩밥을 먹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인내심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폭풍 같았던 칠순 잔치가 끔찍한 파국으로 막을 내리고 며칠 뒤 형님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지옥불이 펄펄 끓어오르는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조카 준영이마저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자기 엄마가 저지른 그 끔찍한 사기 행각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여 제 어미를 향해 끔찍한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준영이는 형님이 목숨보다 애지중지하며 거실 유리 장식장에 모셔두었던 명품 가방들을 모조리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끄집어내더니 주방에서 가장 커다란 가위를 들고 와서 그 비싼 가죽들을 자비 없이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쓰레기통에 처박고는 엄마를 향해 울분을 토했어요. 엄마가 떵떵거리며 주던 그 돈이 전부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 피눈물 쥐어짜서 뺏어온 사기친 돈이었어? 나 이제 학교에서 도둑년 아들의 사기꾼 자식이라는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 싫어. 엄마 같은 괴물은 이제 내 엄마도 아니니까 나 찾지 마. 준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아주버님을 따라 매몰차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결국 남편과 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사면 초가에 몰린 형님은 시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일주일이라는 기한의 마지막 날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통장 계좌에 원금 3억 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친 어마어마한 거금을 이체하고야 말았어요. 밤샘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뻗어있던 핸드폰 위로 징징거리는 진동과 함께 그 엄청난 액수가 찍힌 입금 내역 알람이
울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잠든 남편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드디어 돈 들어왔어. 형님이 우돈 3억이랑 이자까지 10원 한 장 안 빼놓고 싹 다 보냈어. 우리 돈 다 되찾았어. 남편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액정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가 그동안 반지하에서 코피 쏟아가며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우리 예린이가 큰일 했어. 드디어 하늘이 우리 가족을 살렸네. 우리는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참았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그동안 가슴 속에 시커멓게 맺혀있던 지독한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었죠. 피 같은 돈을 완전히 토해낸 형님의 삶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낡은 화물차처럼 끔찍한 나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간 쓰레기이자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라는 끔찍한 낙인을 쾅 찍어버렸기에 형님은 명절이나 제사는 물론이고 시댁 근처에는 감히 발걸음조차 들이지 못하는 철저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아주버님은 자신의 굳은 약속대로 형님을 상대로 서슬퍼런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형님에게 제가 돌려받은 3억 원의 채무 책임과 엄청난 위자료 명목으로 형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알량한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여 아주버님에게 넘겨주었어요. 결국 맨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난 형님은 비참한 알거지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늘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제가 당첨된 주공 아파트를 향해 휴먼시아거지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비아냥을 쏟아내던 그 오만방자했던 여자는 이제 주공 아파트는커녕 보증금조차 없어서 비좁고 창문조차 뚫려있지 않은 한 평짜리 싸구려 고시원을 전전하며 매일 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게다가 허세와 거짓으로 가득 차 매일같이 화려한 명품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던 형님의 SNS 계정은 동네 사람들에게 동서돈 떼먹은 악질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쫙 퍼지자 황급히 비공개로 전환하더니 결국 계정 자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말았죠. 이제 형님은 동네 마트조차 고개를 푹 숙이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쥐새끼처럼 도망치듯 다녀야 하는 끔찍한 인과응보의 쓴맛을 아주 뼈저리게 겪게 되었어요. 남을 함부로 깔아뭉개고 무시하던 그 악마 같은 오만함이 본인에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가난과 더러운 멸시로 완벽하게 되돌아간 거예요. 이 모든 기적 같고 짜릿한 일련의 과정들을 온몸으로 부딪혀 겪어내며 우리 가족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전재산과 산산조각 났던 고귀한 자존감을 아주 완벽하게 되찾아올 수 있었고 이 통쾌한 복수극의 중심에서 가장 눈부시게 활약한 우리 영특하고 당당한 딸 예린이는 단숨에 우리 집안을 구원한 위대한 영웅으로 우뚝 섰어요. 저는 예린이의 그 거침없는 용기와 지혜로운 당찬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가슴 벅차게 고마운지 매일 밤 예린이를 제 품에 꽉 끌어안고 넌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건져낸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멋진 수호천사라며 예린이의 이마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이제 동네를 걷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예전처럼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님이 멀리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고 먼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쳐버리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얄팍한 오지랖과 썩어 빠진 거짓말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형님의 그 모래, 성 같은 허세와 탐욕은 정직하게 땀 흘리며 단단하게 뭉친 우리 진실된 가족의 강력하고 눈부신 결속력 앞에 형체도 없이 아주 완벽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저희의 숨통을 무섭게 짓누르던 지긋지긋한 대출금의 일부를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청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금을 알뜰하게 쪼개어 활용하여 드디어 기적처럼 당첨된 주공 아파트의 내부를 저희 부부만의 특별한 안목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곧바로 돌입했죠. 남편은 직접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장을 꼼꼼하게 누비며 최고급 친환경 마감재를 정성껏 발라 새집 증후군을 원천 차단했고, 저는 밤을 새워가며 머릿속에 그리던 가장 포근하고 세련된 도면을 완성해 거실과 방의 품격을 한층 아름답게 끌어올렸어요. 매일 현장에 들러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쓸고 닦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희열이 벅차올랐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꼈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난 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고 말았어요. 그 지옥 같았던 반지하 방에서의 3년이라는 무서운 고통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거칠게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자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바닥에서 번쩍 안아 올려 제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붉어진 눈시울로 씩씩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울지 마. 우리 이제 진짜 끝났어. 당신 그동안 나 믿고 버텨주느라 진짜 뼈 빠지게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 이 맑은 햇빛 매일 보면서 살게 해줄게. 진짜 사랑해. 남편의 그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단단한 허리를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새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끼며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훌훌 털어내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냈습니다. 이 눈부신 새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공간이 넓은 제일 좋은 안방은 당연히 우리 가족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구원해준 1등. 공신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영특한 딸 예린이의 몫으로 아주 기쁘게 내어주었어요. 저는 좁은 반지하 방구석에서 눅눅한 접이식 밥상을 펴놓고 홀로 교과서를 파고들며 묵묵히 버텨준 예린이를 위해 친환경 원목으로 직접 맞춤 제작한 넓은 책상과 허리가 편안한 최고급 의자, 그리고 구름처럼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를 방 한가운데 정성껏 배치해 주었죠.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예린이는 완벽하게 꾸며진 자신의 공간을 빙그르르 둘러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폴짝폴짝 뛰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달려가 예린이를 꽉 끌어안고 이마에 뽀뽀를 세례를 퍼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예쁜 딸 그동안 웅크리고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엄마 아빠가 우리 예린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예쁜 방 선물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꾸몄단다. 이제 여기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맘껏 날개 달고 꿈 펼쳐. 엄마가 다 밀어줄게. 예린이는 제 목을 꽉 끌어안고 제 볼에 쪽쪽 입을 맞추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주 맑고 밝게 웃어 보였고, 그 찬란한 미소를 두 눈에 담으며 저는 비로소 부모로서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미안함과
끔찍한 죄책감을 아주 말끔하고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었답니다. 경제적인 무서운 족쇄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자 저희 부부의 일터에도 다시 찬란한 봄날의 벚꽃이 화려하게 만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넉넉하게 회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번듯한 상가 건물 1층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인테리어 사무실을 아주 크고 멋지게 새로 꾸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굵직하고 단가가 높은 의뢰가 매일같이 줄을 지어 밀려들어왔고 현장 직원들을 여러 명 든든하게 거느린 어엿하고 탄탄한 대표님으로 완벽하게 재기하는데 성공했죠. 저 역시 밤낮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피로에 절어 살던 그 처절했던 투잡 생활을 아주 시원하게 때려치우고 오직 제 본업인 디자인 작업에만 맑은 머리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벼랑 끝에 무참히 몰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 참혹한 고난의 시간들을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굳게 의지하며 이 악물고 함께 이겨낸 우리 세 식구는 세상 그 어떤 것엔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고 강인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현관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활기찬 화이팅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예린이 역시 구김살 하나 없이 맑고 당당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전교 1등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며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보물로 쑥쑥 자라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던 형님의 잔인한 사기 사건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겪어내면서 저는 가족 간의 자산 관리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뼈저린 훌륭한 교훈을 완벽하게 가슴에 새겼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얄팍하고 감상적인 핑계로 차용증 하나 없이 수억 원의 거금을 덜컥 내어주었던 과거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제 자신을 매섭게 채찍질하며 앞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핏줄이라도 동거래만큼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철저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철칙을 단호하게 세웠죠. 우리 가족이 흘린 피눈물로 일군 소중한 자산을 그 누구의 달콤한 혓바닥에도 허투루 뺏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저는 매달 가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안전한 분산 투자를 통해 우리 가족의 든든한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엄청난 폭풍우가 한바탕 무섭게 휩쓸고 지나간 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평화롭고 건강한 거리감을 완벽하게 되찾았어요.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저를 당신들의 친딸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존중해 주시며 명절이나 제사 때도 제가 행여나 무리해서 일하다 병이라도 날까봐 음식 준비를 모두 대폭 간소화시키고 오히려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거든요. 우리 가족의 등에 시퍼런 칼을 꽂고 피 같은 돈을 가로채어 호의호식하려 했던 그 악마 같은 형님과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여지조차 없이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절연을 선언하며 영원히 남남으로 차갑게 돌아섰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비참하고 궁색하게 산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드문드문 들려올 뿐 저희는 그 여자의 더러운 그림자조차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않는 쾌적하고 맑은 일상을 평화롭게 영위하고 있죠. 이 모든 일련의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어내며 저희 가족은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나 거짓으로 부풀린 화려한 허세가 사람의 가치를 결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우리 세 식구는 푹신한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굳건하게 공유했어요. 요즘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일과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난 뒤 다 함께 가벼운 운동복과 푹신한 운동화를 챙겨 신고 아파트 단지 안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간이에요. 선선하게 불어오는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을 맞으며 단지 내 예쁘게 조성된 나무 공원길을 나란히 걷다 보면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뺨을 비비고 예린이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풀어놓거든요. 단지 안에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까르르 터지는 우리 가족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면 벤치에 앉아 쉬던 이웃, 주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화목하고 예쁜 가족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가득 보내주시기도 해요. 비록 그 참혹하고 캄캄했던 3년 전에는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우리 가족의 목을 옥죄는 것 같아 매일 밤 차가운 반지하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진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낸 아주 뜨거운 용광로였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짓밟는 거짓과 탐욕은 결국 참혹한 파멸을 맞이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눈부시게 찬란하고 좋은 날이 기적처럼 찾아온다는 그 위대하고 평범한 진리를 우리 가족은 앞으로의 삶을 안내할 든든한 나침반으로 가슴 깊이 새겼어요. 맑고 환한 햇살이 거실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새 아파트에서 저희 세 식구는 앞으로도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로 삼아 지켜주며 그 어떤 비바람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 크고 눈부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지수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3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반지하 터널을 뚫고 나와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새 집에서 환하게 웃음 짓는 새 식구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져서 제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요. 믿었던 핏줄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서로를 꽉 안아준 부부의 굳건한 사랑과 똘똘한 딸 예린 양의 당찬 용기 덕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주 통쾌하게 되찾으셨죠.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올린 탐욕은 결국 허무하게 부서지지만 땀 흘리며 정직하게 버텨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부신 보상이 찾아온다는 걸 지수님 가족이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증명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수님의 보금자리에는 축축한 그늘 대신 눈부신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만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수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